2025년 7월 14일입니다. 미국 증시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 3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영향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낙폭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요, 미니 나스닥 지수가 0.25% 하락이고요. S&P 500 역시 0.26%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CA 리서치에서는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다소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름 동안 경제가 뚜렷하게 안정되는 신호를 보이면 비중 축소 권고를 철회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수는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민간 부분의 총 노동 시간은 오히려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8만 명의 신규 고용이 늘어난 것이 이런 약점을 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유럽 6월에 실업률이 4.2%에서 4.1% 하락한 것도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노동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늘었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서 미국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론스 역시 다가오는 어느 시즌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강세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보여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관세 인상이나 재정 적자 확대, 성장 둔화, 지정학 리스크 상승 등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수령은 결국은 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B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정책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무역 조치를 강화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는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세 우려에도 오르는 현상은 S&P 500에서 가장 비중이 큰 미국 시장에 상당수가 관세 위험에서 비교적 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수는 내년 6월까지 6,50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50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상반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년간의 미국 주도 장세가 끝난 지금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과 나머지 세계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역사전 고점 수준에 근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실적 관련된 종목들은 다 체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만 실적 체크를 좀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BB 캐피탈 파트너스에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구글, 다나어, 프레그시브 이 3종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알파벳의 다른 영역들의 사업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진 개선 등 다른 요소들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실적 추이를 확인해 보게 되면 꾸준하게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파벳은 23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경우는 여전히 182달러를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을 계속적으로 형성을 했죠. 이 저점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70달러에서 매수를 해서 182달러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 정도는 안 되겠지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의 흐름도 역시 산만한 요소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익 개선에 여지가 생겼고요. 관세 이슈도 잘 정리되고 있다. 두더지 잡기 게임 같은 복잡한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2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그동안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실적은 좋아지기는 하지만 2023년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1분기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고점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전에 고점부터 쭉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주가는 많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15달러 부근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200달러니까 한 7% 정도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프레그레시브 역시 4월 달에서 5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월가에서는 그에 맞춰 추정치를 거의 상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일 날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30달러 부분까지는 약세가 이어져야지만 그 다음 상승이 점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로스캐피탈의 경우 완구 섹터에 대해서 리포터를 제시를 했는데 헤즈브로의 경우는 플레이트 윈 정책을 중심으로 핵심 브랜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카테고리로 진출을 하고 있고 제휴 전략 확대, 비용 최적화 등 뭐 수익성 개선 등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뭐 그렇게 크게 좋아지진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측면은 크지는 않은데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실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다만 로스캐피탈의 경우는 목표 주가를 72달러에서 86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 86달러 뭐 그 부분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확인을 한번 더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헤즈브로 2분기 실적이 뭐 크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당기순이익이 9,900만 달러에서 뭐 1,000만 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 실적도 2022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미리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텔은 우려되었던 관세 리스크는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소맥 섹터 쪽에서 살아나기에는 아직은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으로 보게 되면 2025년이 줄어들죠. 줄어들고
다만 2, 3분기 실적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22.3달러 뭐 이 수준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보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을 확인을 해볼게요. 인텔. 참고로 올해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트로 보게 되면 26.5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데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 24달러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생체인식 벤처인 리얼센스를 분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5천만 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 펀딩을 갖고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하려고 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너브로더스 같은 경우는 슈퍼맨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대 최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워너브로더스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앞서 미리 실적 체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적자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영화보다는 넷플릭스 쪽으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P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2분기 석유 부분의 수익이 개선된대요. 그런데 석유 부분 쪽은 약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채 수준을 더 낮출 거고 석유 거래 부문의 실적도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실적은 굉장히 좋고 다만 주가의 흐름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악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봐야겠죠. 양봉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양봉의 흐름도 한 번 더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비해서 주가가 높은 모습인데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자, G 버노바, 베르노바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GV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입니다. 지난해 해상풍력 터빈 블라이드 중 하나가 파손되면서 해변으로 밀려온 후에 매사추세츠주 난터켓 마을에 1,0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왔죠. 투자 의견은 뭐 비중 확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모건 스탠리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4월 중순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의 145%의 신규 관세율을 발표했을 당시 실적 추정치를 모건 스탠리에서 하향을 했는데 뭐 55%로 관세를 조정을 하게 되면서 거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때문에 실적 추정치를 다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고 엔트로픽의 매출 기여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라임데이를 열었죠. 거기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이다. 뭐 이전보다 더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이틀 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4일 열었죠. 그거를 뭐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코나그라 브랜드의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BC 캐피탈에서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22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스테팔 역시 목표 주가를 26달러에서 21달러로 하향,
모건 스탠리 22달러에서 20달러로 하향, 번스타인 역시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21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델타 에어라인스의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얘기가 이전에 나왔던 게 항공주가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컨센서스만 보게 되면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단 3분기부터 안 좋아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UBS에서는 63달러에서 7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 역시 목표 주가 88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번스타인 60달러에서 66달러로 상향, 뱅크 오브 아메리카 56달러에서 6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경우도 실적을 발표를 했죠.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2025년 실적이 뭐 이전에 관세를 얘기를 했을 때 좋지는 않았는데 관세에 대한 비중이 떨어지게 되면서 실적이 다시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5년 2억 1,100만 달러에서 5억 200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좋아지고 4분기 실적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2024년이 실적이 2022년에 버금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2년의 고점이 24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24달러 이상은 못 오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티펠이 목표 주가를 20달러에서 2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16달러에서 19달러로, 웰스파고는 22달러에서 25달러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21달러에서 2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경우는 GEV 크레딧 판매 전망이 악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로 배출 차량, 그러니까 저기겠죠. 전기차의 판매가 약화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이유는 전기차 세택 축소, 연비 기준 미충족하면서 벌금 규정 완화 등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포트가 하나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구겐하임 같은 경우 R2, R3 차량의 장기적 판매량이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장 전은 주가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하락했네요. 어쨌든 전기차는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마스터카드와 페이팔에 대한 내용인데 마스터카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 하락하게 되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616달러로 상향 조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616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주가 조정이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낮은 위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팔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페이팔의 영업과 수익성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양봉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목요일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플러스로 지금 나오는 것 때문에 동시효과 끝나고 거래 전 장 끝나고 다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프록터 앤 갬블은 주가가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제 관심 종목에는 없습니다. 근데 에버코어에서 뭐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90달러에서 17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 이번 실적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향후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54달러 부근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해서 시티즌스 JMP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투기적 자산으로 인식되었던 디지털 자산이 메인스트림 금융시장으로 합류를 하고 있고 금융제도도 우호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우호적인 규제 여건이 마련이 되고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인프라, 그 다음에 사업 모델이 안정적으로 되게 되면서 향후 2년 동안은 고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인베이스와 로켓툰 마켓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번 주가 크립토 위크죠. 상원에서 지니어스법을 포함을 한 뭐 가상자산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위에 있는 다른 중앙은행은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관세를 얘기를 할 때도 우려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냥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스테이블 코인도 그냥 결국은 통과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채권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채권은 미국 달러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슈는 이번 주에 한 번 정도 대폭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확인해 보게 되면 개장 전에 암호화폐 관련주가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음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JP모건 체이스에서는 숏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테슬라와 모더나인데 테슬라의 경우는 3년 연속 EPS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로보택시 사업이 기대만큼 좋지는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도 역시 뭐 연초 대비 하락한 상태이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주가를 견인할 뭐 모멘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시티즌스 JMP에서 더 이상 주가 상승을 이끌 동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목표 주가도 역시 600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철회를 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투자 자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와서 밸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좀 떨어지게 되면 그때 매수 타이밍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고요. 부킹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가가 뭐 워낙 높아야죠. 그래서 5,692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5,630달러를 투리스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더 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뭐 제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버는 리덤에서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봇택시의 테슬라나 알파벳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제 관점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꾸준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주 위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토데스크의 경우는 시티그룹이 오토데스크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376달러로 유지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PTC 인수설에도 불구하고 뭐 오토데스크의 펀더멘털과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PTC 인수가 성사가 될 경우 오토데스크의 마진 확대와 잉여 현금 흐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수가 무산될 경우 주가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요. 그럴 경우는 이제 매수 타이밍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캔뷰 CEO가 바뀌었어요. CEO가 바뀌었던 이유는 행동주의 투자자 압박으로 인해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은 좋아지더라고요. 실적은 보시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80%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2023년의 실적을 뛰어넘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도 좋아지죠.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고 24달러 이상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6%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엣지의 경우는 2020년 태양광 시장 축소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보조금이 안 나오게 되면 굳이 뭐 유가도 싼데 비싼 돈을 들여서 태양광을 굳이? 그쵸? 뭐 당연한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놉시스, 엔시스는 엔시스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반도체 설계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글로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건부 승인이 되게 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스널의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나 봐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3%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나온 뉴스도 몇 개 좀 체크를 해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에서 네비우스 그룹의 투자 의견을 새롭게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를 68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네비우스 그룹을 AI 네오 클라우드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평가를 했는데, 네비우스 그룹은 생성형 AI 산업을 지원하는 AI GPU 인프라 임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에 따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비율 효율성, 대규모 운용 역량 등에서 뭐 다른 회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될 만한 종목은 크게 없네요. 크게 없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 지금 10시 30분인데 장 시작했죠. 딱 이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미니 나스닥 선물이 약세가 조금 더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오늘 잘 버티고 있네요. 엔비디아는 조금 더 버티면서 0.32%,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M7 관련 중에서 일부 약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양봉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기술주는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안 오늘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공은 뭐 지난 금요일, 목요일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오늘은 쉬어가는 장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주도 혼조세, 암호화폐는 뭐 오늘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뭐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뭐 12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암호화폐 상승은 양자암호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 관련주가 오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 내용은 아직은 체크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에너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유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신재생 에너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틸리티가 지난 금요일 날은 상승을 했고 신재생 에너지는 살짝 약세가 이어졌었는데 뭐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제약, 소매유통, 음식료, 담배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도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 뭐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좋지는 못한 모습이고요. 장 끝나봐야지 뭐 어떤 다른 또 내용이 나올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오늘은 뭐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개장 전 뉴스 특징주 체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